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체의 성질 단원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는 기체라는 것이 이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간단하게 복습 먼저 하면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확산은 뭐였죠? 확산이 뭐예요? 확산이란 기체 입자의 운동성에 의해서 기체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증발은 뭐였어요? 증발은 바로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 입자의 운동성에 의해 이 액체 입자가 기체 입자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확산과 증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체가 이 공간에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력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압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우리 압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죠. 압력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다루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정확한 정의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압력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언가를 누르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의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냥 누르는 힘이 아니라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면적당.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편한데, 밑에 보시면은 연필을 양쪽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데 질문을 보시면은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손가락이 더 아플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손가락이 더 아플까요? 이 정도는 바로 나오죠. 그쵸? 바로 여기 왼손이 좀 더 아플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연필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딱 들고 있기 위해서는 내가 왼손을 통해서 이 연필을 누르는 힘과 오른손을 통해서 연필을 누르는 힘이 서로 같을 때 얘가 딱 정지해서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힘으로 얘를 양쪽으로 들고 있지만은 아픈 거는 오른손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바로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힘으로 들고 있더라도 이 넓적한 지우개 부분에 전체적으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아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연필 심 쪽은 이 좁은 면적에 힘이 모두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더 아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누르는 힘 자체는 같아요. 근데 누르는 압력은 다르다. 압력은 이쪽이 좀 더 크다, 오른쪽이 좀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정의와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이 내용을 통해서 압력은 뭔가 단순히 힘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면적을 같이 고려해 줘야 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책을 넙떡하게 눕혀놨어요. 그리고 한 명은 책을 세로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림처럼 개떡같이 그렸네요. 자, 두 책의 무게는 완전히 동일하게 10N이라고 치죠. 얘도 10N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얘도 10N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면이 책을 받치는 힘은 양쪽 다 같아요. 얘는 서로 같음. 10N으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느 쪽이 더 크다? 이제는 약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크죠? 바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닫고 있는 면적 여기를 뭐 100cm 제곱이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가 닫고 있는 이 면적을 10cm 제곱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면적이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10배만큼의 강한 힘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량적으로 따지자면 압력이 뭐 1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은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기체에서는 압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가라는 거를 이번에 볼 건데, 이거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이 물통 속의 쇠구슬 예시예요. 그래서 이 물통 속에다가 쇠구슬을 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손에서 뭔가 막 부딪히는 느낌이 나겠죠, 그쵸? 그것을 압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쇠구슬이 개수가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손이 느끼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쇠구슬이 더 많아졌어요. 그 상태로 막 내가 흔들어요. 그러면은 손이 느끼는 힘은 더 세지겠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기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적은 양의 기체가 들어있는 경우와 많은 양의 기체가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양의 기체가 쇠구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페트병 안에 기체가 더 많이 들어있다면은 압력도 더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고 실험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그거 들고 와가지고 꼭 쇠구슬 아니어도 돼요. 안에 뭘 집어넣어도 돼요. 흔들 수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말고 흔들 수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은 다음에 조금 집어넣었을 때랑 많이 집어넣었을 때, 대표적으로 뭐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물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을 조금 집어넣은 거랑 많이 집어넣은 거랑 이렇게 흔들어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힘을 많이 받는가 라고 보면은, 당연히 물을 많이 집어넣었을 때가 더 내 손이 큰 힘을 느끼겠죠. 그렇게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 기체의 압력과 연관이 되는 요소는, 같은 부피라면 기체 입자가 더 많을 때 압력이 커진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농구공입니다. 농구공. 우리 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할 거 없이 공 정도는 실물로 본 적 있죠, 그쵸? 근데 그 공에 기체 입자 혹은 기체가 조금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체들이 공의 표면을 이렇게 막 때려주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이 형태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압력도 굉장히 약한 상태를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 안에 기체 입자 혹은 기체가 빵빵하게 많이 들어있을 때는 얘네가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공벽을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형체도 유지가 잘 되고 딱딱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일상생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기체 입자를 사람에 비유해 가지고 막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거랑 비슷하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한정된 공간 안에다가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넣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쪽 왼쪽은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을 조금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돌아다니지 않으면은 몸이 근질근질해서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이 왼쪽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똑같이 막 열심히 싸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겠죠.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경우에는 얘네가 막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벽에 훨씬 더 부딪히는 빈도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벽에 가해지는 힘 또한 강해질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은 이 벽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많으면은 압력이 강해진다라는 거를 이런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관련된 수업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요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체의 부피예요. 다음 시간에는 기체 입자의 개수는 같은데 부피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라는 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